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RNN 주피터 노트북을 함께 실습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들은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RNN이라는 것은 Recurrent Neural Net이고 기본적으로 시퀀셜한 데이터셋을 핸들하기 위한 네트워크이다, 딥러닝 구조다 또는 뉴럴넷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했던 네트워크는 시계열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방향으로 스냅샷의 그때의 정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latent variable, latent state를 배우고 거기서 어떤 classification, regression 하는 문제를 다뤘다고 하면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hidden latent space의 다이나믹스가 있는 것을 표현을 한 거죠. 그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메가와 U에 해당하는 어떤 파라미터 또는 그 행렬들도 딥러닝의 철학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셋에서 배운다 라고 했고, 보시면 그래서 그 모티베이션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피지컬한 시스템이 굴러가는 경우에 어떤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그 이웃한 데이터들의 관계성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는 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고 실제로 그 어플리케이션 시계열 데이터를 볼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모티베이션으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간의 축인데, 이러면 이제 그 노드가 너무 많이 그려져야 하기 때문에 좀 단순화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 방향에서 바라보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보시고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의 아웃풋을 내는데, 이렇게 되면 파이나이트한 리스판스이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긴 시간의 어떤 타임을 가지면서도 그 아웃풋에 관리를 하면 이렇게 되면은 그 인피니트한 메모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스마트하게 위해서 리커시브한 방법, 아웃풋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결국은 이렇게 구조는 심플리파이 되면서 무한히 많은 그 시간 전의 인풋도 고려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는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웃풋을 리커시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트를 리커시브 하는 이러한 구조가 저희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RNN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테이트가 한 레이어일 필요는 없죠. 멀티 레이어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간결하고 심플리파이드하게 그리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recursive, recurrence, recurrent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런 다양한 식들을 가지고 feed forward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V, U, W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backpropagation인데, 여기서 보시면 시간에 관한 것까지도 백으로 가서 모든 것들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ANN이나 CNN보다 훨씬 더 많은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얽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RNN은 학습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RNN에 더 나아가서 LSTM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long-term dependency, 이렇게 exponentially 그 영향력이 일반적으로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언어의 여처럼 멀리 있다고 해서 그 관계성이 먼 것이 아닌 시계열 데이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메모리, LSTM이라는 구조, 여기서는 이제는 그 파이프라인 또는 정보 또 물이 흘러가는 것 전체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밸브, 스위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수도꼭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될 것 같고, 그 수도꼭지가 얼마나 열어야 되는지를 학습하는 그것을 LSTM 또는 메모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또 다시 드리진 않겠지만 forgetting 또는 input, ignore 또는 output 또는 그 selection 이런 단어들로 내부적으로도 또 다른 네트워크들이 다 있다는 거,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LSTM 셀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고, 기본적으로 게이팅, 메모리라는 것은 게이팅, 그래서 그 곱하면 엘리먼트 와이즈 곱했을 때 그 값이 그대로 오픈이 되어 있으면 전달이 될 테고, 블락이 되어 있으면 0으로서 그 값이 전달이 안 되는 게이팅, 그래서 문을 열고 닫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LSTM의 구조인 것이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또 여러분들이 또 설명 한번 이러한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러한 블로그 제가 링크, 제가 공부를 했었고 이 내용들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뭐 유튜브 동영상 강의일 수도 있고 뭐 링크일 수도 있고 다 여기 여러분들 달아두었기, 여러분들도 한번 꼭 방문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적으로 LSTM을 이용한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 이 그림을 저희가 공을 들여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한번 의미를 한번 따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풀리 커넥트를 가지고 뭐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 반면에 프리딕션 같은 경우 또는 리그레션이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단에 있는 부분을 여기로 와서 리그레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이러한 구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 일단 먼저 그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로드를 해야 되는데, 저는 미리 가지고 와서 폴더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렐러티브한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열면 그 데이터가 이렇게 플롯을 해보시면 이런 데이터 셋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구조로 저희가 만들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DNN 스트럭처가 그 DNN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RNN이 아니라 LSTM 구조겠죠. LSTM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 스텝 사이즈는 25, 인풋은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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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풀리 커넥트도 100개, 여기서는 리그레션 문제니까 프리딕션이니까 역시나 100개로 디파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LSTM을 통해서 시계 데이터를 문제를 푼다는 것은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디자인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가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텐서플로우에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자, 그리고 나서 웨이트를 디파인을 해야 되는데 LSTM은 웨이트를 디파인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디파인 된 것은 이쪽에서 보시는 여기에 해당하는 웨이트와 바이어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히든의 아웃풋에 하고 플레이스 홀더는 이렇게 해서 25에 100, 그리고 y는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유일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커맨드를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텐데,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이 위드를 가지고 스코프를 디파인 해주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는 tf. 베리어블에다가 스코프 하고, 여기는 그냥 rn이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뭐 LSTM이라고 해도 되는데 rn이라고 하죠, 제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width의 tf. 베리어블에 여전히 스코프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LSTM1이라고 하겠습니다. LSTM1.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는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LSTM1의 개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1이 될 테고, LSTM1이고 여기가 X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면 H1, C1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어오는데 이제는 2가 될 테고 2의 개수를 가지고 와야 되고 2가 되고 여기는 그 결과가 2가 될 텐데 여기도 2, 그 다음 여기는 H1이 들어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LSTM 네트워크를 다 디파인을 했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 H2가 들어올 텐데 H2의 전체가 아니라 이 배치도 그렇고 마지막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디파인 되었고 로스 펑션과 옵티마이저는 리그레션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파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학습을 해야 하는데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트레이닝 X 값을 가지고 와서 뭐 리쉐입을 하고 배치 사이즈를 하기 위해서 엑시스를 새롭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경우에만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X를 가지고 오고 각 이터레이션마다 그 다음 트레이닝을 하죠. 그래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 세션에다가 opt에 이제 feed를 하고 x와 y supervised learning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그 전체 그 신호에서 이제 그 슬라이딩을 하면서 이제 값들을 넣어가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시프트를 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학습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필요한 저희가 언던이라고 했던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들이 계속 학습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5,000번까지 가야 되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 실행을 한번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로스가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제 학습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테스트하고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하는데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넣어보면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 부분이 프리딕션 된 것을 알 수 있고 더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측된 걸 다시 피드를 해야겠죠. 그런 코드를 작성을 아주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측이 잘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프리딕션을 한 신호에 기반으로 프리딕션을 하기 때문에 좀 신호가 이렇게 멀어질수록 좀 액큐러시가 떨어진다는 것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는 뭐 정확한 프리딕션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기보다는 시계열 데이터를 LSTM 셀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뭐 지금 이러한 식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냐 하면 그 특정한 액세스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것을 인풋에 넣고 이밸류에이션을 한 다음 근데 뭐 리쉐이핑을 해야 되고 뭐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된 다른 뭐 튜토리얼들도 이렇게 제가 유튜브 링크를 다 해서 뭐 MIT, 뭐 CMU, 그리고 스탠포드 이런 좀 유명한 그 오픈된 어베일러블한 강의들을 제가 여기에 담아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시면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RNN, 특히 LSTM에 관한 것을 그 타임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실습 주피터 노트북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